자, 여름이 되면 우리 모두 시원한 강이나 바다로 뛰어들고 싶어지죠? 근데요, 수영장에서 좀 한다고 해서 그 경험만 믿고 섣불리 오픈워터에 도전했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오픈워터 수영이 수영장이랑은 차원이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37.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강과 하천, 오직 거기서만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숫자입니다. 결코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니죠. 이 동아일보 기사의 한 구절이 오픈워터의 무서움을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기 얕아 보이네? 하고 발을 디뎠는데 바로 한 발자국 옆이 갑자기 수심이 뚝 떨어지는 절벽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측 불가능성, 이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런 위험은 실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얼마 전 금강에서 있었던 사고처럼요. 수영이 금지된 곳이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걸까요? 그 답은 많은 사람들이 오픈워터를 그냥 좀 더 큰 수영장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우리는 통제된 환경이 주는 이 거짓된 안도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 이 편을 한번 보세요.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수영장은 모든 게 우리 통제하에 있어요. 바닥까지 훤히 보이고 수온도 일정하고 물살도 없죠. 하지만 오픈워터는요, 완전히 다른 세상. 거의 혼돈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닥은커녕 내 발도 안 보이고 수온은 갑자기 차가워지고 예측 불가능한 물살에 숨겨진 바위나 수초까지. 이건 완전히 다른 경기장이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확실히 새겨둬야 합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환경은 우리에게 패닉을 불러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발밑이 훅 꺼진다거나 얼음장 같은 물살이 확 덮치고 수초가 내 다리를 휙 감는 순간 머리가 그냥 하얘지는 거죠.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패닉에 빠지면 그냥 허우적대다가 무릎 깊이의 물에서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픈워터의 가장 무서운 심리적 함정이에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극한 환경에 우리 몸이 딱 던져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생존의 과학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게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정교한 기계거든요. 여기 그림 보시면 우리 몸속 깊은 곳의 온도, 그러니까 심부체온이 고작 1도, 2도만 변해도 바로 위험 신호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35도 아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은 순식간에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몸을 마비시켜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좁은 안전지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지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한여름 땡볕이 내리쬐도 강이나 계곡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갑다는 거예요. 전문가들 말로는요, 이게 바닷물보다 무려 5도에서 10도나 더 차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시원해서 좋다고 들어간 물이 사실은 우리 몸의 열을 순식간에 빼앗아서 저체온증으로 몰고 가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위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아봤으니까 이제부턴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오픈워터를 안전하게 즐기기 위해 반드시 익혀야 할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을 구해줄 기술들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저는 오히려 좀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 원인 1, 2위가 수영 미숙이랑 안전부주의잖아요. 이건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또 철저하게 준비만 하면 대부분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오픈워터 수영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기술, 바로 헤드업 영법입니다. 수영장처럼 바닥에 줄이 없으니까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몇 번 팔을 접고 나서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눈만 살짝 수면 위로 들어서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호흡은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해야 체력 소모가 적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요, 1.5km만 가면 될 걸 뱅글뱅글 돌아서 2km 넘게 가게 되는 거예요. 체력 낭비가 엄청나죠. 물론 헤드업만 잘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기본 체력이 있어야겠죠. 내가 목표한 거리를 중간에 쉬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지구력, 그리고 대회 같은 데 나가면 여러 사람이랑 부대끼면서 수영해야 하잖아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또 파도가 치거나 옆 사람을 확인해야 할 때를 대비해서 양쪽으로 다 호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갖춰져야 진짜 오픈워터에 도전할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자, 다음 주제는 장비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웨트수트. 이게 참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 쓰면 나를 위협하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웨트수트를 그냥 구명조끼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건 뭐랄까 등산화 같은 거예요. 내 몸에 딱 맞는 기술 장비죠. 장점은 확실해요. 체온을 지켜주고 부력을 더해줘서 수영을 편하게 해주죠. 하지만 반대로 수온이 높은 데 입으면 오히려 몸에 열이 차서 위험해질 수 있고요. 사이즈가 안 맞는 걸 억지로 입으면 호흡을 방해하고 어깨 움직임을 막아서 오히려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이거 정말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몸에 꽉 끼는 웨스트가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혈압을 높여서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평소에 혈압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웨스트 사이즈 선택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하면서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한번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과연 수영장에서 철인 3종 경기의 표준 거리인 1.5km를 호흡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편안하게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그건 아직 오픈워터에 나설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물은요, 나 수영 좀 해 하는 막연한 자신감을 반겨주지 않습니다. 철저한 훈련과 지식으로 무장한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안전한 즐거움을 허락하죠. 다음 물놀이를 계획하기 전에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준비되셨습니까?